GPU랑 메모리 사용량이 많이 늘어났죠. 네, 완벽하게 나옵니다. 너무 좋죠. 이 플럭스 예제를 그대로 쓸 수 있는 거예요. 플럭스 셔넬이나 플럭스 데브의 FP8 버전 이런 것들을 이제 사용하시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하면 프로덕션 레벨까지 플럭스 모델을 사용하는 서버를 세팅을 해볼 수 있었다. 그리고 자기 컴퓨터처럼 쓸 수 있었다. 자기 컴퓨터처럼 쓴다는 게 되게 중요해요. 아웃풋 파일들을 자기 폴더에 저장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자기가 막 여러 가지 세팅해 놓은 거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새로운 모델들, AI 모델 너무 발전 빠른데 그런 모델들을 그대로 빠르게 써볼 수 있다는 거. 새로운 장비를 사야 되는 예산에 추가 없이 그냥 클릭 몇 번으로 서버 세팅 바꾸면 새로운 모델들도 금방금방 써볼 수 있다는 거. 그러면서도 쓴 만큼만 비용을 내기 때문에 비용은 최소화해서 아낄 수 있다는 거. 1000만 원짜리 셋업 해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너무 좋았다. 컴퓨어아이 강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컴퓨어아이를 쓰신다는 거는 내가 원하는 목적으로 AI 이미지를 다뤄보겠다 할 때 이제 가장 유용한 무기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러 가지 모델들을 그냥 이렇게 만들어 놓고 계속 재사용할 수 있는 워크플로우가 한 화면에 있습니다. 그린 그냥 단순한 이미지를 이렇게 사진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 컴퓨어아이 강의는 이렇게 동영상 강의로 제공이 됐고요. 총 18강, 각 영상들은 30분 강의 노트를 이제 제공하기 때문에 여기서 사용한 컴퓨어아이 워크플로우들을 모두 무료로 받으실 수 있다는 점. 네, 안녕하세요. 또 아주 오랜만에 영상으로 업데이트 된 소식들을 드리려고 찾아왔습니다. 제가 더블테이크 관련된 서비스나 다른 서비스들을 운영하면서, 다른 AI 서비스들을 운영하면서 서버 셋업에 대해서 고민이 되게 많았거든요. 왜냐면 AI가 리소스를 정말 많이 먹어요. 그래서 컴퓨팅 파워도 많이 먹고, 그 다음에 연산을 기본적으로 사람의 수준만큼 거의 하기 때문에 연산 비용이나 연산에 들어가는 GPU 카드들, 그런 것들이 제가 이전까지 단순히 프론트엔드나 백엔드 코딩 작업을 할 때랑은 좀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서버 셋업에 대해서 저도 실제로 더 좋은 GPU 카드를 사야 되나, 더 좋은 램들을 이제 많이 사서 구비를 해놔야 되나, 그래야지 좀 마음이 든든하게 편하게 이 AI 개발, AI 관련된 공부들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좀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특히 플럭스 모델 나왔을 때 고민이 더 커졌어요. 왜냐면 플럭스 모델을 더블테이크 서비스에서 쓰고 다른 AI 서비스에서 쓰는데, 이게 그냥 모델 파일 용량만 한 25GB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다른 모델들 다 합치면 40GB 정도 돼요. 그러면 그걸 로컬에서 이제 돌린다고 하면 되게 부족하죠, 여러 가지 리소스들이. 근데 이제 이게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게 출발. 100기가짜리 모델, 플럭스 울트라가 나왔다고 그러던데요. 그런 건 200기가 이렇게 되겠죠. 그런 거를 로컬에서 돌릴 수가 있냐? 힘들다 이거죠. 그러니까 제 주변에 이제 RTX 4090 GPU 그래픽카드 갖고 이 플럭스 모델을 돌리려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돌리면서 서비스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근데 일단 FP8이라는 FP16보다는 조금 돌리기 쉬운 모델, 적은 리소스를 쓸 수 있는 모델을 사용해서 플럭스 모델을 돌리죠. 근데 일단은 그 FP8이라는 게 오리지널 버전보다는 당연히 결과물이 다르게 나올 수밖에 없고 퀄리티가 낮게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모델들이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계속 발전하고 있고 AI 관련된 서비스들이 AI 관련된 연구들이 계속 진행 중이기 때문에 로컬 머신을 사서는 이거는 이제 더 감당하기 힘들다, 그런 생각을 저는 이제 좀 강하게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 선택은 진짜 고민을 많이 했는데 로컬 셋업을 다시 하는 것보다 클라우드 셋업을 정확하게 하는 법을 익히자, 그런 쪽으로 이제 좀 저는 선택을 했거든요. 만약에 제가 지금 한 1000만 원짜리 셋업을 한다고 해도 로컬 컴퓨터나 GPU들을 이용해서요, AI 발전 속도가 되게 빠르기 때문에 내년에는 더 좋은 GPU 카드, 더 혁신적인 뭔가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 1000만 원짜리 셋업은 내년에 반값으로 떨어진다. 500만 원짜리가 돼버린다. 내후년에는 200만 원짜리가 돼버린다.
뭐 그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아찔하죠? 그래서 저는 이제 클라우드 서버를 쓰면서 쓴 만큼 지금 비용을 지불하고 나중에 업데이트되는 GPU나 업데이트되는 기술들이 생기면 클라우드에서 그 옵션들을 선택하거나 바꾸는 데는 비용이 들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클라우드 서버에 더 익숙해지자. 클라우드 서버 셋업에 익숙해지자. M4 맥북 이런 거 사지 말자. 뭐 이런 쪽으로 더 이상 로컬 컴퓨터에다가 신경을 쓰지 말자. 이런 쪽으로 저는 조금 돌아서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클라우드 셋업을 어디서 하면 제일 좋으냐? 자, 여기 왼쪽에 띄워놓은 거 있죠? 오늘 소개해 드릴 것은 런팟이에요. 그래서 한번 같이 런팟이라는 클라우드 서버를 이용해서 이 플럭스 모델을 클라우드 서버에다 어떻게 설치하고 마치 자기 컴퓨터처럼 어떻게 쓸 수 있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 아웃풋들을 자기가 다 이제 저장할 수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이 AI가 발전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새로운 모델이 나왔을 때 그런 모델들을 막 빨리 테스트해보고 싶잖아요. 이 뭐 모델을 새로 설치한다든지 새로운 커스텀 노드, 그런 노드들을 자기가 원할 때 즉시 설치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게 이제 또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도 이 모델들이 늘어나는 기가바이트 수에 따라서 막 비용을 막 천문학적으로 지불하면 안 되겠죠? 뭐 램카드 하나 살 때 막 100만 원씩 쓰면 안 되겠죠? 그러면서도 이제 비용은 좀 최소화해야 된다. 그런 것들, 그런 세 가지를 조금 오늘 이 런팟 셋업, 런팟 컴피 UI 셋업의 지향점으로 잡아보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럼 같이 한번 셋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제 런팟.io 이 링크를 들어오시면 제 링크는 그 설명란에 달아놨습니다. 뭐 로그인을 당연히 해야겠죠. 뭐 로그인 일단 해서 대시보드로 들어가게 됩니다. 대시보드로 들어가면 제가 이제 사용하고 있는 팟이라는 개념들의 서버들이 리스트로 나오게 됩니다. 저희가 해줘야 될 것은 새로운 플럭스 모델 설치가 가능한 컴피 UI를 만드는 겁니다. 이제 여기 디플로이 이걸 눌러서 새로운 팟, 새로운 서버를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중간에 뭐 카드를 등록해야 된다, 그런 과정들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오른쪽에 이렇게 크레딧을 넣어놓고 사용하는 편이고요. 밑에 되게 옵션이 많잖아요. 다 GPU 카드입니다. 이게 최신형 GPU, RTX나 이제 H100 같은 성능이 좋은 GPU 카드도 쓸 수 있고요. AMD 다른 제조사의 GPU 카드도 쓸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플럭스를 돌릴 때 주의하실 점은 이 VRAM이 24GB 이상인 VRAM을 고르셔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GPU가 24GB 이상인 GPU를 필터링 하신 다음에 고르시면 좋죠. 처음에 이 A40로 시작하는 이유 중 하나는 이 비용도 꽤 저렴한 편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눌러서 이제 팟에 관련된 세부 설정을 한번 같이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팟 템플릿에서 저희는 컴피 UI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컴피 UI가 이제 이렇게 돌고래 모양으로 나와 있죠. 돌고래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를 도커 템플릿이라고 합니다. 도커 템플릿 중에 저는 요 애슐리 K 자라는 요 컴피 UI 템플릿을 쓸 거고요. 그 다음에 에디 템플릿을 누른 다음에 여기에 들어갈 볼륨 디스크랑 컨테이너 디스크를 잘 선택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컨테이너 디스크는 말 그대로 이 컴피 UI를 설치하는 데 들어가는 컨테이너의 디스크 용량이에요. 뭐 컴피 UI 자체 앱이 그렇게 큰 용량을 필요로 하진 않기 때문에 10GB 쓰시면 될 것 같고요. 볼륨 디스크는 제가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자기 컴퓨터처럼 쓸 수 있어야 된다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여기다 새로운 모델을 설치할 거다, 뭐 새로운 커스텀 노드를 설치할 거다, 그런 용량들에 따라서 필요한 용량이 결정이 되겠죠. 이 용량에 따라서 또 비용이 결정되기 때문에 이 용량을 자기가 가늠할 정도로 잘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일단 80기가 정도면 충분히 이제 쓸 수 있는 용량인 것 같다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좀 더 길게 사용하고 싶다 하시면 뭐 200기가 여기다 올리셔도 되겠죠. 80기가 정도로 설정을 하고 셋 오버라이드를 눌러서 설정을 마무리해 줍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에 여기 이제 GPU랑 그 다음에 디스크 관련된 요금들이 나오게 돼요.
다 합치면 얼마냐면 이렇게 하면 0.424 달러가 시간당 들게 되는 요금인 거죠. 한 달 동안 쭉 켜놓으면 16달러, 2만원 정도 든다. 하루 정도 쭉 켜놓으면은 1달러 정도 든다. 한 1200원 정도 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이 정도로 이제 해놓고 디플로이 온 디맨드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마이팟으로 다시 가시게 되면은 컴퓨어아이 서버가 하나 이렇게 돌아가고 있죠. 지금 이 컴퓨어아이 서버를 셋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 컴퓨어아이 템플릿을 이용해서 초기화가 완료됐고, 그 다음에 여기 커넥트라는 버튼이 보일 거예요. 커넥트 버튼을 이제 누르시면은 연결할 수 있는 포트들이 막 많이 뜹니다. 근데 여기서 저희가 보셔야 될 거는 두 개예요. 3000번이랑 그 다음에 8888번. 3000번이 컴퓨어아이 포트고요. 8888이 이제 주피터라는 웹앱을 쓸 수 있는 포트입니다. 3000번 포트. 네, 이렇게 이제 컴퓨어아이가 이제 잘 나오고 있죠. 네, 주피터 앱은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우선 컴퓨어아이가 최신 버전이 아닐 수 있어요. 그 템플릿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래서 컴퓨어아이 매니저 누르신 다음에 여기서 업데이트 올을 눌러서 컴퓨어아이랑 컴퓨어아이 매니저를 업데이트를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컴퓨어아이 업데이트가 완료됐고요. 리스타트를 하라고 하죠. 리스타트를 눌러줍니다. 새로 고침을 한번 해주시고요. 네, 이렇게 이제 한 다음에 여기 기어 아이콘 누르고 설정창을 보면 이 설정창이 새로운 최신 버전의 컴퓨어아이 설정 화면으로 바뀐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메뉴 중에서 요거를 바텀 메뉴를 바꿔주시면은 워크플로우 매니지먼트가 있는 새로운 최신 버전의 컴퓨어아이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원하는 플럭스 모델을 선택을 해서 설치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때 여기 주피터 랩, 아까 열어두었던 주피터 랩 있죠? 8888 포트로 열었던 주피터 랩. 주피터 랩이 뭐냐? 그냥 파일 탐색기라고 가볍게 생각해 주시면 좋습니다. 맥에서는 파인더라고 하죠. 그 다음에 터미널도 이제 있기 때문에 원하시는 명령어들을 여기다 다 설치를 해서 원하시는 모델들을 편하게 좀 더 설치를 하실 수가 있고, 보시다시피 그리고 이제 컴퓨어아이를 설치했기 때문에 컴퓨어아이 폴더가 보이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컴퓨어아이 관련된 파일들을 저희가 다 저희 입맛대로 관리를 할 수 있다. 이런 게 이제 주피터를 사용하는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터미널을 하나 열게요. 터미널을 열고 터미널에서 이제 명령어를 치면 원하는 폴더로 가실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컴퓨어아이라는 폴더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cd 라고 친 다음에 모델즈 라고 가게 되면 모델즈 폴더에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델즈 폴더 안에서 유넷 이라는 폴더에 들어가게 되면 여기다가 이제 플럭스 모델을 설치하게 되겠죠. 이 플럭스 모델을 설치하는 명령어를 제가 하나 갖고 왔는데요. 이 명령어의 이제 구조는 이렇게 됩니다. 위젯이라는 명령어를 이용해서 파일을 다운받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 URL이 필요하겠죠. 모델의 URL, 다운로드 링크겠죠. 그 다음에 이 다운로드 링크만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이 모델이 로그인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면 이 API 키를 필요로 합니다. 여기 무슨 말인지 한번 더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플럭스 dev 다운로드 이렇게 누르면 이제 보통 허깅 페이스에서 다운로드를 많이 하실 거예요. 허깅 페이스 가신 다음에 파일에서 여기 플럭스1 dev라고 되어 있죠. 23.8기가 이거를 이제 다운로드 파일을 이제 하시면 되는데 오른쪽 버튼 누르고 카피 링크 어드레스 한 다음에 시크릿 모드 같은 데서 들어가면 이렇게 리스트릭트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키가 필요한 겁니다. 지금 모델 링크는 받아놨으니까 여기다 모델 URL만 변경을 해놓을게요. 붙여놓고 변경이 되었죠. 그 다음에 뒤에 다운로드 툴을 이것도 좀 지워주시면 좋습니다. 네, 이렇게 모델명만 딱 이렇게 들어가게 해야 돼요. 그래야지 모델명이 정확하게 파일명으로 다운로드 됩니다. 키는 어디서 얻냐?
여기 이제 허깅 페이스 로그인을 한번 해주시고, 회원가입 안 돼 있으신 분들은 회원가입 해주시고, 어세스 토큰을 가셔서 크레이트 뉴 토큰 하신 다음에 리드 어세스로 어세스를 만들어 주면 됩니다. 크레이트 토큰을 만들면 이렇게 어세스 토큰이 만들어지고 카피를 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는 거죠. 말 그대로 모델을 다운로드, 읽을 수 있는 토큰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키를 붙여놓고 엔터를 치시면 플럭스 1 대부 모델을 다운로드하기 시작하죠. 속도가 좀 빠른 편이긴 한데 9분 정도 걸리고 8분 정도 걸린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플럭스 모델을 하실 때 사용하실 때 이 모델 하나만 쓰지 않죠. 이거와 연관된 클립과 그다음에 텍스트 인코더 이런 게 이제 같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클립 모델을 다운로드 받을 건데, 클립 폴더를 가신 다음에 여기서 이 상단에 플러스 버튼 누르시고 터미널 한 번 더 누르신 다음에 마찬가지 문법을 이용해서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클립 L Safe Tensors라는 폴더에 필요하게 된단 말이죠. 텍스트 인코더라고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사용할 모델이 FP16을 쓰기 때문에 이거부터 다운로드 해주도록 할게요. 모듈 URL 붙여놨고요. 그 다음에 다운로드 트루 뒤에만 좀 이렇게 지워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역시 키를 붙여넣어서 다운로드 하면 됩니다. 나머지 링크들도 제가 사용하던 링크들을 이용해서 새롭게 터미널 열고 다운로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운로드 해줄 거는 이제 클립 L이라는 파일이죠. 다운로드를 했고요. 그 다음에 VAE 파일도 하나 필요합니다. VAE 폴더로 간 다음에 역시 터미널을 새로 열어주고 이렇게 a.safetensors의 파일을 VAE 폴더에다 넣어주시면 플럭스 관련된 VAE가 다운로드가 됩니다. 럼팟의 네트워크 성능이 나쁘지 않은 편이에요. 좋은 편이라서 이걸 아마 로컬에서 다운로드 하실 때보다는 훨씬 더 빠른 속도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이거를 막 3MB 속도를 받는다 하면 1시간 걸리는 거예요. 하나 이제 플럭스 모델 받는데. 네, 클립은 다 다운 받아줬고요. 그 다음에 VAE도 다운을 다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모델이 설치되고 있는 동안 저희가 필요한 커스텀 노드들을 설치하는 것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커스텀 노드 설치하는 것도 되게 간단해요. 여기 주피터에서 커스텀 노드 폴더에다가 직접 업로드를 하셔도 되고요. 여기 컴퓨터의 매니저에서 쓰시는 게 가장 컴퓨터의 커스텀 노드는 더하고 빼고가 쉽죠. 그래서 커스텀 노드 매니저 들어가신 다음에 저는 제가 좀 자주 사용하는 거 2개 정도만 설치를 해보도록 할게요. 하나는 룸 컴피, 이거 제가 만든 거거든요. 요거 하나 이제 설치를 이제 하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Use Everywhere, 요 노드 진짜 필수죠. 그렇게 이제 설치를 하고 리스타트를 한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설치가 됐다는 걸 또 어디서 할 수 있냐면, 다시 저희가 이 주피터에 파인더를 보시게 되면 지금 설치한 2개의 커스텀 노드가 잘 나타나고 있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죠. 네, 커스텀 노드 설치를 다 이제 했고요. 그 다음에 새로 고침을 한번 하게 되면, 예를 들면 everywhere 이런 커스텀 노드를 그대로 불러올 수가 있죠. 제가 만든 커스텀 노드도 가져다 쓸 수가 있고요. 네, 커스텀 노드 설치하는 동안 플럭스 모델들이 설치가 완료가 되었네요. 이 모델이 설치가 되었을 때는 우측 하단에 이 새로 고침 버튼을 누르게 되면 모델 파일들이 업데이트가 돼서 그 모델을 쓸 수가 있습니다. 우선 가장 첫 번째로 해볼 거는 이제 플럭스 기본 예제겠죠. 이 플럭스 관련된 예제를 컴퓨터에서 공식적으로 이렇게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다운로드 받아서 컴퓨터에다가 넣어주시면 됩니다. 드래그 앤 드랍하면 이 플럭스 관련된 워크플로우들이 자동으로 불러집니다. 그리고 큐를 돌려보면 아마 이제 다 들어갈 겁니다. 네, 이 파일을 다 설치했거든요. 클립도 설치했고
VA도 설치했고, 네, 나머지 요소를 특별하게 바꿔줄 건 없을 것 같네요. 그리고 이 왼쪽 팟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GPU 사용량, 그 다음에 디스크 사용량을 볼 수가 있어요. 컨테이너는 설치할 때만 10GB를 썼기 때문에 거의 사용하고 있지 않고 있죠. 네, 볼륨은 지금 80기가 저희가 설정했기 때문에 한 40기가 정도 쓰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면 24 정도 되는 새로운 모델 하나 더 설치해도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또 아웃풋들을 충분히 관리할 수 있을 만한 정도의 디스크 용량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샘플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CPU랑 메모리 사용량이 꽤 많이 늘어났죠. 네, 완벽하게 나옵니다. 너무 좋죠. 이 플럭스 예제를 그대로 쓸 수 있는 거예요. 플럭스 셔넬이나 플럭스 데브의 FP8 버전 이런 것들을 이제 사용하시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이 럼팟에서 사용하시게 되면은 자기가 설정한 설정값들이 그대로 자기 컴퓨터에서 쓰시는 것처럼 유지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프리뷰를 오토로 이제 하시면 프리뷰가 보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프리뷰를 설정해 놓고 가로 길이를 좀 바꾸도록 할게요. 가로 길이를 1280864 이 정도로 이제 바꾼 다음에 하시게 되면 이렇게 만들어지는 이미지 프리뷰가 나타나게 됩니다. 플럭스처럼 이렇게 큰 모델을 돌리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속도가 꽤 잘 나오는 편입니다. 네, 괜찮죠? 그리고 이제 만들어진 것들은 이 왼쪽에 Q 보시면 다 눌러서 다운받거나 자세히 보거나 하실 수가 있죠. 이 모델이 마음에 들었다 하면 오른쪽 버튼 누르고 로드 워크플로우 하셔서 보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워크플로우들은 이제 여기서 저장해서 브라우징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여기 아웃풋들은 여기 주피터에서 아웃풋 폴더에 모두 저장이 됩니다. 네, 여기 똑같은 파일들을 보실 수가 있다는 거. 네, 아주 좋죠? 이제 요걸 다 썼잖아요. 이제 컴퓨터를 쓰지 않을 때는 그냥 꺼두시면 됩니다. 여기 팟 리스트에서 요 스탑 버튼 누른 다음에 스탑 팟을 누르면 되는데, 저희가 디스크를 아예 없앨 게 아니기 때문에 요 디스크 비용이 시간마다 나간다. 하루에 0.5달러 정도 나간다. 한 500원, 600원 정도 되겠죠? 그 정도 나간다는 거를 이제 알려주고 스탑을 하라는 거죠. 스탑을 했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스탑을 하게 되면 요 컴퓨터를 다시 들어갈 수는 없게 되고 주피터 서버도 멈추게 되는 거죠. 근데 내가 이걸 다시 쓰고 싶다 하면은 요 스타트 버튼 눌러서 원하는 GPU, 제가 이제 요거 아까 A40 하나 쓰고 있었죠? 요거 누른 다음에 스타트를 다시 누르면 다시 저 컴퓨터를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비용은 0.39달러, 또 시간만큼 GPU 비용이 추가가 되는 거죠. 1000원 정도 밖에 지금 들지 않은 거죠. 1000원도 안 들었어요. 한 600원? 1시간도 안 썼으니까. 네, 그래서 커넥트를 눌러서 다시 요 포트를 3000번, 8188번을 들어가면 똑같이 컴퓨터를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설치해 두었던 모델들, 플럭스 모델 이거 다시 설치하면 진짜 머리 아프거든요. 시간도 많이 들고, 근데 그대로 있죠. 디스크 보관하는 비용도 아깝다 하시는 분들 있어요. 아까 주피터 랩 가서 필요한 파일만, 아웃풋이겠죠 주로, 그런 것만 다 자기 컴퓨터에 다운받고, 아예 요 휴지통 버튼, 터미네이트 이 버튼을 누르면 그 0.5달러 하루에 나가는 것도 아예 없어지게 됩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500원대로 플럭스 컴퓨UI 서버 세팅하는 거를 한번 같이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플럭스 모델을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이 모델의 크기나 그 다음에 되게 비싼 장비들 있어야 되는 것 때문에 좀 시작하기 좀 어려워 하시는 분들이 많았을 거라 생각하는데, 이렇게 이제 하면 어떤 프로덕션 레벨까지 좀 쉽게 플럭스 모델을 사용하는 서버를 세팅을 해볼 수 있었다. 그리고 자기 컴퓨터처럼 쓸 수 있었다. 그런 것들을 이제 같이 확인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기 컴퓨터처럼 쓴다는 게 되게 중요해요. 처음에 얘기 드린 것처럼 아웃풋 파일들을 자기 폴더에 저장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자기가 막 여러 가지 세팅해 놓은 거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는 거,
그다음에 새로운 모델들, AI 모델 너무 발전 빠른데 그런 모델들을 그대로 빠르게 써볼 수 있다는 거. 큰 부담 없이 새로운 장비를 사야 되는 막 예산의 추가 없이 그냥 클릭 몇 번으로 서버 세팅 바꾸면 새로운 모델들도 금방금방 써볼 수 있다는 거. 그러면서도 쓴 만큼만 비용을 내기 때문에 비용은 최소화해서 아낄 수 있다는 거. 막 1000만원짜리 셋업 해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너무 좋았다. 이게 이제 오늘의 결론인 것 같고요. 제가 만든 더블테이크 서비스에서 플럭스 모델 써보셔도 되고, 더블테이크에서도 무료 크레딧을 월 20개씩 주고 있으니까 거기서 그냥 편하게 써보고 싶은 분들은 써보셔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런팟 링크를 제가 레퍼럴 링크로 달아두었는데 그거 써주시면 아마 5%씩 세이빙이 된다고 하니까 그 링크를 클릭하셔서 런팟을 사용해 보시면은 이런 영상을 만드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어쨌든 오늘 영상으로 한번 자기만의 플럭스 서버 만들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럼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